네, 안녕하세요. 임종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금일 여행주, 그리고 뭐 카지노 등등의 영화관 등등의 그 국내 종목들이 미국과 다르게 갭상승 이후에 죄다 음봉으로 급락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겁니다. 일단은 화이자 백신이 90%의 그 효능으로 어, 세계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국내 증시는 오늘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특히 코스닥은 아예 하락이고 코스피는 그래도 강보합에서 버티고 있는데 둘 다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장초에 드렸던 얘기는 어, 뭐 미국의 기술주가 하락한데 우리나라가 뭐 기술주가 하락하고 코로나 수혜주가 하락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죠. 물론 수혜주들 또는 뭐 제약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한 것도 한 몫을 하지만 뭐 그린 뉴딜 이런 그냥 주도하던 윗구간에 있는 종목들조차 다 같이 오늘 하락을 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결국에는 코로나 방역이 잘 됐다는 가장 피해가 덜하다는 평가를 받던 우리 한국이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관광국들 같은 경우는 되게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힘들던 애들인데 이 백신이 나오고 만약에 치료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얘네가 가장 다시 살아나니까 바닥에 있던 게 끌어올라질 수 있겠죠. 끌어올려질 수 있겠죠. 그 증시가 경제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경제 자체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자금 이탈을 하는 쪽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자금 이탈을 한다고 해서 증시가 뭐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이제 우하향을 한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단기적으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오늘 오히려 조금 어퍼컷을 한 대 때리는 되게 국내 증시도 상방을 되게 예상하게 하고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퍼컷을 때리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영화관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 같은 이런 영화관과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50%가 이렇게 뛸 정도로 미국에서는 나스닥에서는 이런 식으로 엄청난 상승으로 반영이 됐는데 미증시에는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국내 뭐 CGV 이런 종목들 보면은 갭이 고가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셔야 되고 대처를 할까 이 부분을 오늘 하고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가 아침에 드렸던 얘기는 판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판이 바뀔 수 있어요. 자금이 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기사를 하나 보고 올까요? 자, 영국 총리 백신 성공은 아직 시기상조라 그러죠. 영국 총리는 코로나에 확진도 되었었습니다. 뭐 백신 효과가 매우 긍정적이고 한 단계를 우리가 넘어섰는데 근데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겁주는 용도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백신이 나온대, 백신이 다 만들어졌대라고 해서 이제 방역을 느슨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건데 이게 뭐 다른 말은 아니죠.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백신이 이렇게 허가 신청을 이제 막 한다고 뭐 하는데도 당국에서는 백신 내년 하반기 국내 접종 목표라 그래요. 내년 하반기면 뭐 거의 1년, 반년 이상은 걸리는 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지금 당장에 뭐 백신이 저런 상태라고 해서 상용화가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 이런 업종들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증시는 항상 특히 보통은 특히가 아니라 보통은 뭐 6개월 정도 경기에 선행을 한다고 해요. 부동산은 같이 가거나 후행을 한다 그러고 반대로 6개월. 그러니까 증시가 이렇게 선반영이 되니 당연히 이런 쪽에 수급이 먼저 미리 몰리고 하는 거는 뭐 증시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기대감에 상승을 했던 건데 음봉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판이 바뀐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이런 쪽에 온다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꼭 오늘 갭상승 하는데 그걸 우리가 따라서 사야 되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뭐 분석을 하고 추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뻔하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매매로, 예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취매를 해놨다면 모를까, 오늘 같은 날 여기서 갭상승하는데 추천을 했다? 막 그냥 백신 나오는데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추천을 했다? 그러면은 정말로 저는 하수 소리를 들어요, 사람들한테. 제가 끌고 갈 약간 그런 자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뭐 왜 신풍제약 같은 거 상승할 때는 이제 개인들이 특히 그냥 이런 구간에서도 매수를 해서도 수익을 낸 게 이 시장이었고 종목이었어요. 추세였어요. 근데 저런 종목은 다르죠. CGV 뭐 노랑풍선은 그래도 좀 상향 추세가 있긴 했는데 이런 애들은 다르죠. 이런 애들은 잘못 물리고 시장이 생각보다 좀 예상보다 빠르지 않게 그렇게 백신과 관련해서 증시에 반영이 된다면 얘네는 조금 고통을 오래 겪을 수가 있어요. 고가에 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안 하는 거고, 얘네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판이 바뀌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백신이 나오게 되면. 전 세계의 경제가 다시 살아날 거고,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될 거고, 소비가 증가할 거고, 그러다 보면 물가 상승에 뭐 금리 인상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바뀐단 말이에요. 피해를 봤던 여행 산업들, 항공, 카지노, 오늘 뭐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이런 애들도 뛰었었죠. 마찬가지로 음봉입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다시 이제 실적 바닥을 거치고 다시 돌아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또 특히나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죽을 수가 있죠. 그렇게 언택트 이런 종목들이 다시 인기가 없어질 수가 있고, 뭐 그 부분은 또 이렇게 되더라도 코로나 때를 기억해서 뭐 언택트를 또 발전시키고 할 수는 있지만 뭐 이런 건 다른 문제고, 무튼 그렇게 좀 쉽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게 있는 그런 쪽으로 리딩을 한다면, 그렇게 되고 나서 오늘 제가 이런 종목을 고가에 시가에 추천을 했다면 저는 욕 한 바가지 먹으면서 내가 하수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늘은 매수를 할 필요가 없던 겁니다. 이거 뭐 챙겨봐야 본전인 거고, 이런 식으로 다 같이 뻔하게 상승할 때는 못 가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하도 많아요. 그러니까 뻔하더라도 종목이 뭐 한두 개면 못해도 10개 그러면 뭐 대장주상 가고 나머지 뭐 급등하면서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건 지금 뭐 엄청 많잖아요. 코로나 피해 받은 산업 종목들이. 이런 애들이 뭐 하루 만에 갑자기 다 같이 상한가 가고 이렇게 가능하냐? 그게 약간 어렵죠. 특히나 오늘 또 이렇게 증시가 또 우리나라는 또 조정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 준 거고, 얘네는 그래도 관심주로는 봐요. 관심주로는 봅니다. 특히나 이제 영화관이 미국에선 저렇게 뛰었기 때문에 국내 CGV도 계속 주시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미국 증시에 영화관 관련주 뛰었다고 CGV 매수, 아무 때나 매수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거는 제가 뭐 녹십자홀딩스나 왜 우리 또 오늘 한 서린바이오로 볼까요? 오늘 우리 VIP방은 이날 샀고 무료방은 오늘 딱 12,000원에 사서 이거 챙기고 나온 이 종목 딱 이 정도에서 챙겼죠. 얘를 매수했던 이유가 이런 시그널이죠. 방향 돌리고 거래량 들어오고 했던 시그널. 저 잠깐 종가 사인 좀 내고 올게요. 잠깐 정지. 네, 그래서 잠시만요. 서린바이오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울바이오시스 말고 서린바이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거래량과 관련된 그런 시그널이 있을 때 이렇게 매수를 해서 성공을 한 그런 매매와 같이 지금 사실 노랑풍선 CGV 이런 종목들은 결국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오늘 사서 막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보고 나서 이제 좀 시기가 지나야 돼요. 어차피 백신 상용화가 되고 뭐 여행 산업이 당장 뭐 이 화이자가 판매 승인 신청을 해서 뭐 승인이 난다고 해서 당장에 뭐 영화관이 호황을 겪고 이렇진 않을 거예요. 백신이 일단 와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내년 하반기 국내 접종 목표라고 하잖아요. 실무 준비를. 이게 뭐 빠를 수도 있고 이거보다 늦을 수도 있고 딱 이때 내 하반기에 될 수도 있고 한데 결국에는 이 산업이 회복을 하고 가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고 그 오래 걸려도 증시는 선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꼭 국내 접종을 하고 막 하기 전에 갈 수는 있어요. 기대감에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바닥을 이제 쳤다라고 해서 상향 추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치 노랑풍선이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근데 특히 노랑풍선 같은 거 이 자리에서 시가에 때리는 거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하나의 시그널로 보는 거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려와서 가든 아니면 다시 이렇게 상방으로 이제 추세가 나온다. 개별 움직임으로. 그러면 이때 다시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하든 내려오면은 다시 이제 주워 담아가든 그렇게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냥 주시는 하되 당연히 피해 산업이고 이제 이게 업황이 회복된다면 당연히 바닥에서 수익이 좀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짱짱하게 바닥부터 좀 편하게 또 고가 찍고 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주시는 당연히 하되 지금같이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뉴스 보고 막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사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게 우리의 계획인 거고요. 지금 영상을 뭐 저랑 상관없이 그냥 보시는 분들 혹시나 오늘 그래서 매수하셨는데 나는 손절을 못했다. 사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건데 못한 거는 이제 아쉬워서죠. 이게 그래서 좋은 소식이고 갈 것 같은데 이거 오늘 너무 세게 맞은 거예요. 막 이런 자리에서. 아니면 뭐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자리에서 돌리고 뭐 버틸 때 뭐 이런 자리에서 샀다든지 이런 자리에서부터 샀을 때 또는 고가 시가에 샀을 때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보게 되면 사실 CGV 같은 거는 그래도 뭐 15% 해봐야 추매 한번 해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상승하면은 금방 단가 메꿉니다. 뭐 이 자리 되니 오늘 종가 정도로 단가만 맞춰도 나중에 내려와서 추매를 하게 되면 뭐 이 자리도 어차피 장기평 뭐 이런 저항 라인이라 뭐 이때 유증 이후에도 이렇게 상승이 있었던 것처럼 가능은 해요. 근데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높죠. 조금 이런 애들은 조금 대응이 조금 빨랐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지지 라인이긴 합니다. 이 고가 지지 제가 지지 저항 설명할 때 접점으로만 봐도 이 정도 라인이 하나의 지지가 돼요. 지금 제가 딱 찝은 게 요걸 보고 찝은 거지 오늘 저가를 보고 찝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네. 왜 제가 이 라인을 그었는지는 지지저항 강의를 보시면은 제가 이거 그냥 오늘 저가 보고 찍은 게 아닌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뭐 요런 라인도 될 수 있고 요 라인쯤 그리고 뭐 요런 라인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앞에서 이게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제가 그냥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구간에서 찝은 거예요. 원래는 앞 구간에서 제가 찝습니다. 네, 무튼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노랑풍선이 지금 당장에 단기 지지로 고가 지지로 오긴 했는데 여기서 다시 양봉 나오면서 이렇게 슬슬 가게 되면은 조금 쉬울 거예요. 대응이 그냥 올라오면 탈출을 하든 수익을 챙기면 되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깨져서 내려온다 그러면은 조금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추매를 안 하면은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오늘 고가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애초에 매도를 손절을 했어야 맞는 거고
그게 첫 번째인 거고, 손절을 안 했다면 추매를 보던지, 그러니까 이 여기서 못 돌리면, 이 고가 지지에서 못 돌리고 이걸 깨고 내려오게 되면은 추매를 봐야 되는 건데, 최소 2만 뭐 700원 요 구간, 2만 500원, 1만 700원, 800원 정도 되는 이 구간, 여기서라도 못 버티면은 이게 이 차트를 요 구간을 이제 윗구간 깨고 그냥 내려와 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기간도 길어질 수 있고 추매를 안 하면 좀 힘들어지는 단가가 되는 거예요. 가장 추천하는 거는 사실 손절인데, 손절을 애초에 써야 되는 건데 고가 매수하신 분들은, 근데 그게 지금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업황이 개선되고 하는데 뭐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백신 제대로 나오고 판매 신청해서 그거까지 허가 나오고 하면 얘네 또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무조건 손절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닌,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추매를 보신다면은 일단 이 구간을 안 깨면, 돌리면, 웬만하면은 고가에서 해봐야 이거 단가 얼마 안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가라고 쳤을 때 여기서 해봐야 욕이 되잖아요. 그렇게 낮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냥 보유 비중으로 가지고 있다가 탈출 또는 돌파까지 하면 수익 실현을 욕심부리지 않고 하는 걸 권하고요. 이걸 깨게 되면은 이거 다 기다려봐야 돼. 이거 다 뱉는지. 이 구간, 요런 구간까지 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단기적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오늘 이거 단체로 한번 나와주고 그냥 단발성으로 한번 나왔다가 거래량 죽으면서 쭉 내려와서 나중에 다시 가느냐, 이 차이로 추매를 보면 된다는 거. 네, 그렇게 여기까지 해서 뭐 기존이 아니고 오늘 혹시 고가에 물리신 분들 대응 방법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